제가 아까 사실은 8천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까 그 동접이 7,904명인가 2명인가 거기까지 갔어요 동접이. 그런데 이제 광고가 나가면은 이게 줄잖아. 줄 수밖에 없어요. 광고가 나가면은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제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질질 끌었어요. 할 말도 없는데 질질 끌어가지고 8천 넘기고 광고로 넘어가겠다. 이런 이제 계산을 가지고 질질 끌었는데 안타깝게도 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종 동접자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확정 동접자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900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요거는 확정 동접자 수가 아니고 7,959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41분만 더 들어오셨으면은 8,000을 오늘 넘길 수 있었는데 아쉽네.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은 이게 업로드가 되고 나면 방송이 최종 시청률이 나와요. 최종 시청률이 한 2, 300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8,000이 넘은 찬욱TV 사상 최초로 8,000 넘는 방송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열심히 이거 뭐 매일 기록을 깨니까 이게 좀 무감각해지네. 기록을 너무 깨 지금. 기록을 너무 깨니까 뭐 이렇게 감동이 오질 않아요. 뭐 7,000 얼마 전에 깼는데 뭐 금방 또 8,000 깨고 이러니까 내가 좀 건방져지네. 겸손해지기가 힘들구나.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겸손이 안 되는구나. 겸손이. 그 김어준이 이유가 있네. 괜히 저러는 게 아니네. 자, 오늘 좀 보내드릴 영상이 이건 제가 전부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제가 기자들 중에 4명이 기레기다 이거는 진보 기레기로 파란 기레기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 그 4명이 누구냐 하면은 주진우. 주진우는 뭐 이제 알만한 분은 다 아시니까요. 근데 그 주진우를 계속 끼고 있는 김어준이 이상한 거죠. 이게 이제 1번 타자예요. 1번 기레기야. 그 다음에 장용진 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다스베이더나 뉴스공장에 종종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가짜뉴스를 너무 퍼뜨려요. 장용진, 그 다음에 봉지우, 그 다음에 장인수. 이 4명을 제가 진보 기레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도 대형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장인수가 이제 주목을 받았지. 이게 다른 요 3명의 기자들도 장인수만큼 가짜뉴스를 방송해서 특히 뭐 김어준 방송이랄지 조블쇼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사고를 많이 쳐요. 근데 우리가 뭐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다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걸로 시청률 끌고. 그리고 제가 주장 봉수. 거기도 벌써 이름을 만들어준 게 있어요. 문조 털레처럼 가짜뉴스 4인방을 제가 주장봉주라고 그랬어. 주장봉주. 이 사람들은 전혀 신뢰를 안 합니다. 이 외에도 몇 명 더 있긴 한데, 아주 대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짜뉴스의 이제 근원지, 이 주장봉수. 주장봉수가 가짜뉴스, 진원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다 김어준 방송에. 이명수 기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명수 기자는 왜 뺐냐면은, 이명수 기자는 이제 기자 호소인, 기자 호소인이기 때문에 제가 뺀 거예요. 그래도 본인들이 어쨌건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 일을 한 사람은 제가 이제 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명수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 호소인이잖아, 그죠? 물론 뭐 김원희 녹취록 같은 특종을 터뜨리긴 했지만, 그게 이제 뭐 기자로서의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웨이터로서의 어떤 기술이 화류계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 언론인 기술보다는 화류계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뭐 똑같은 취재를 해왔으니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자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어떤 취재 공정을 거쳐가지고 기사를 완성하는 경우는 우리가 기자라고 해야 되지. 화류계 기술 들어가가지고 살살 꽂혀가지고 그거 녹취 따고, 이거는 제보자 1순위 있죠. 제보자 1순위 있어요. 근데 기자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어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명수 기자는 이제 기자 호소인. 저는 이렇게 봐서 그 기레기 4인방에서는 제가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는데 이 장용진 기자 요즘 잠잠하다고 그랬더니
예, 이 황당한 소리를 해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일단 요 쇼츠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검찰 개혁에서 주춤하거나 수위를 낮추지 말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 이재명이 공소취소를 요구를 한 걸로 공소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 검찰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고소 고발이 됩니까? 한겨레 기사인데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는데요? 이재명의 명예가 훼손됐나요? 이재명이 한 행위가 아니었잖아. 검사들이 한 행위? 이재명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행위죠. 그러면 검찰이 명예훼손됐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또는 사칭하는 사람이 명예훼손이 됐겠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안 찍었어. 그런데 무슨 명예훼손이 성립됩니까? 명예훼손은요 누군가를 적시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적시가 안 됐어. 개뿔 뜯어놓은 소리 하고 있네. 이 김현우의 사람 오버질하는 거예요. 정치질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이거 못 쓰겠네. 뭐 장난질을 치고 그래. 에? 아니 자기가 과방위에서 목소리 높이더니 법을 가지고 장난을 쳐? 웃기는 사람 아니야. 명예훼손으로 누구의 명예? 검찰 개혁에서 주춤하거나 수위를 낮추지 말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 이재명이 공소취소를 요구를 한 걸로 공소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 검찰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고소 고발이 됩니까? 한겨레 기사인데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는데요? 이재명의 명예가 훼손됐나요? 이재명이 한 행위가 아니었잖아. 검사들이 한 행위? 이재명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행위죠. 그러면 검찰이 명예훼손됐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또는 사칭하는 사람이 명예훼손이 됐겠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안 찍었어. 그런데 무슨 명예훼손이 성립됩니까? 명예훼손은요 누군가를 적시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적시가 안 됐어. 개뿔 뜯어놓은 소리 하고 있네. 이 김현우의 사람 오버질하는 거예요. 정치질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이거 못 쓰겠네. 뭐 장난질을 치고 그래. 에? 아니 자기가 과방위에서 목소리 높이더니 법을 가지고 장난을 쳐? 웃기는 사람 아니야. 자, 제가 좀 길게 보내드렸는데 이게 자료하면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제가 누락이 돼가지고 예, 그 자료를 찾느냐고 조금 길게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 적시 법기술 들어가는 거죠. 예, 누구를 적시한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현진 기자 저 정도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방송하면 안 돼요. 방송하면 안 되지. 이게 명예훼손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도 들어가는 거야. 명예훼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의 명예훼손에 들어갈 수 있냐면은 대통령의 측근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특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나 청와대에서 또 민주당이 명예를 훼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개인만 명예훼손이 있는 게 아니야. 국가도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당도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민주당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성호 장관의 명예가 훼손되고 검찰이라는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 검사들이 그랬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청와대의 명예도 훼손된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큰 거야.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이건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데미지가 적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 조직 뭐 정당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지. 응? 이 장영진 기자 현실을 좀 직시를 해. 예컨대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럼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면은 피해자가 누가 될 수 있냐면은 민주당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원들이 피해자가 돼가지고 우리 당의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민주당원 120만 명 권리당원 뿐만 아니라 500만 당원들이 야, 나 너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10만 원만 보상해라. 10만 원 정도는 보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100만 명이다 칩시다. 100만 명이 공동 고발인이 돼가지고 예, 그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 10만 원씩 1인당 10만 원씩만 내놔라. 그 100만 명이 1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만 명이 1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네. 100억이야? 100만 명이 10만 원씩 하면은 100억을 두들겨 맞는 거네. 그런데 가짜뉴스 근절법 나왔잖아. 가짜뉴스 근절법 나왔으니까 곱하기 5. 곱하기 5잖아요. 그죠? 민주당 당원 곱하기 100만. 민주당 당원 100만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징벌적 손해배상
곱하기 5. 그러면 인당 50만 원. 그죠? 인당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야, 인당 50만 원이면 이게 얼마야? 에?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억이니까 500억이 되네. 큰일 났네? 이거 살아서 못 나오겠네? 에? 이거 몸으로 때우면 이거 완전 인생 조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기사를 놓쳐가지고, 이걸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좀 중요한 걸 제가 이거 스크랩을 해놓고, 누락이 돼버렸어요. 이 중요한 기사를.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예. 이 중요한 기사인데, 오늘 제일 중요한 기사를, 헤드라인을, 이 증거 영상을, 예, 제가 누락을 해놔가지고, 이거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예. 요즘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김어준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헤드라인을 빠뜨리는, 헤드라인 자료 화면을,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헤드라인 자료 영상을 지금 빠뜨렸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예, 저도 이걸 우연히 발견한 거라,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이걸 지금 찾으려니까, 예, 방송을 하면서 찾으려니까 지금 찾기가 어려운, 예. 제가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예, 제일 중요한 자료가 누락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예, 장용진이 자기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장인수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 장인수가, 대통령의 최측근이, 공소 거래를 시도했다. 뭐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방송을 했어. 그게 누구냐?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정성호 장관 아니냐? 이런 썰이 딱 돌았어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해명을 했죠. 해명을 해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용진이 자기 방송에서 그 대통령의 측근이 정성호 장관이 아니고, 본인이 취재를 해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아니고, 예, 봉욱 민정수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봉욱. 예? 이걸 지금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혹시 이 영상 쇼츠 영상인데, 예, 이거를 보신 분이 있으면은, 지금 저한테 보내주시면, 일단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시 방송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찾으셔가지고, 예, 카카오톡이나 뭐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하여튼 내용은 그거예요.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예, 공소 거래를 시도를 했다. 이게 본인이 취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거지, 이거는. 그래서 김현하고 최민희가 단짝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김어준을 아끼는 분들이 최민희 의원하고 김현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김현 의원이 장인수만 고발을 하고 김어준은 빼줬잖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데 김현 의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장용진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용진이 이제 열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걸 가지고. 예. 며칠 전 김현 의원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법도 모르고 장인수를 고발했다고 비판한 게 불쾌했던 모양이다. 통화 끝 무렵에 당에서 장인수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으니 너도 같이 되겠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대우 참 오랜만이다. 한동훈 딸 건 이후 처음이지 싶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거 장용진도 저 고발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뭐 채팅창을 보니까 장용진만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개장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장관, 김민석 총리까지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근거도 없는 취재했다라는 거짓말로, 아니 취재를 했으면은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녹취록이 됐건 뭐 사진이 됐건 뭔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봉욱하고 연관이 있는. 그냥 자기들끼리 뇌피셜 취재예요. 뇌피셜. 집에 앉아서 벽 보고 취재하나? 응?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장영진이 조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봉욱 민정수석을 저격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취재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그 아무런 법적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김어준하고 김건희가 만나는 걸 봤다 나는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똥 싼 놈이 방귀를 낀다고 오히려 김현 의원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찾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이게 8천 채널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찾아주세요. 자, 요거를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좀 해줘라 라고 이렇게 회유하고 종용하고 다녔다는 그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냐? 제가 취재한 바로는 봉욱 민정수석이랍니다. 전직 고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와대에 있고 검찰 출신이고 그러니까 자기 후배 검사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더라. 그런데 말이야 니들 나를 좀 밀어주면 내가 이번에 검찰이 살아날 구멍을 좀 만들어줄게.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대통령 공소시효를 좀 하자. 검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자. 이거 질질 끌고 없어. 뭐 그렇게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소문이 왜곡되면서 이재명이 검찰과 협상을 하려고 든다 라는 내용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다 공소시효 좀 해줘라 라고 이렇게 회유하고 종용하고 다녔다는 그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냐? 제가 취재한 바로는 봉욱 민정수석이랍니다. 전직 고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와대에 있고 검찰 출신이고 그러니까 자기 후배 검사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더라. 그런데 말이야 니들 나를 좀 밀어주면 내가 이번에 검찰이 살아날 구멍을 좀 만들어줄게.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대통령 공소시효를 좀 하자. 검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자. 이거 질질 끌고 없어. 뭐 그렇게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소문이 왜곡되면서 이재명이 검찰과 협상을 하려고 든다 라는 내용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다 공소시효 좀 해줘라.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어디서 어떤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관계자들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해줘라. 그럼 니들이 원하는 걸 해줄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뉴스공장 방송보다 더 심각한 얘기죠. 이거 완전히 쇠고랑 차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김어준하고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도저히 이거는 놔둘 수가 없는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됩니까? 봉욱 민정수석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 가야 되는 거야. 봉욱 민정수석이. 감옥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가능한 일이에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봉욱 민정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혼자서 자가발전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이 완전히 미친놈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동안 저는 제가 아까 주장봉주 지금 8천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감사합니다. 동접 1만이 머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어준 씨한테 특별히 감사드려요. 봉꽃님 어떻게 좀 해줘요. 장현진한테 1년 가까이 속았어요. 지금도 몇천 명씩 가가지고 사기당하고 있어요. 지금 대장수나 장용진 뭐 김어준도 마찬가지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김어준이 기획을 안 했다. 뭐 장인수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게 단독 범행으로 보입니까? 주장 봉주가 다 움직이고 있잖아 지금. 단독 범행이냐고 저게. 누구한테 들었냐고. 장인수는 누구한테 취재한 내용이냐고요. 아니 그리고 저게 저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자 검찰 고위 검사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자들과 검사들의 유착관계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해피포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가짜 정보를 장인수랑 장용진한테 흘렸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기자는 이게 가짜뉴스일 가짜 정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공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해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취재를 해야 됩니까? 봉욱 민정수석한테 취재를 해야 되고 정성호 장관한테 취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크로스체크 과정도 없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저런 증거를, 저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도 하나도 없어. 아니면 그 검사 녹취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검사한테 만약에 들은 얘기라면 그 검사하고 통화한 내용을 녹취라도 해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되치기를 하는 거잖아. 검사들이 이런 장난질을 쳤다, 이런 되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하지 않아. 이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냥 기레기여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공범이라는 거야, 공범. 정치 검사들의 장난질에 스피커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는 거라고. 공모한 거라고. 공모가 아니라, 만약에 저한테 무슨 뭐 고검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봉욱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해달라, 이런 연락을 했다라고 저한테 제보를 해. 제보를 하면은 정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봉욱 민정수석이나 정성호 장관에게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녹취를 해야 돼. 근데 녹취를 못했어. 못했으면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도 없으면은 보도를 안 하는 거라고. 만약에 검사들한테 작업을 당해서, 이것들이야말로 작전 세력인 거예요. 작업을 당해가지고 본인이 정치 검찰에 이용당한 상황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 칩시다. 장인수나 장용진이 그래서 그 검사들의 주장을 녹취를 해놨어. 그러면 지금 그 녹취록을 보도하면 돼요. 그 검사가 누군지 그걸 보도하면 돼. 그런데 무슨 취재원, 제보자를 보호를 한다고? 취재원을 보호를 한다고? 찰리님, 뉴재명, 반구구, 반친문. 네, 맞습니다. 아니, 검사 새끼들이 장난질 친 게 지금 확인이 됐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장인수나 장용진은 그 주장을 한 놈이 누군지를 까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건 취재원이 아니고 이거는 작전 세력이잖아. 이게 왜 취재원이라고 이걸 비호를 해야 되냐고. 이놈을 까야지. 안 까잖아, 이것들이. 이것 진짜 공익 목적의 제보를 한 거야. 공익 목적의 제보를 한 거라면은 당연히 기자들이 취재원 보호를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자, 청와대도 다 부인을 하고 법무부도 다 부인을 했어. 그래서 이게 가짜 제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매우 높아진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건 공익 제보자가 아니고 공작 제보자인 거예요. 공작 제보자. 공작 제보를 한 거야. 그럼 이걸 까야지, 오픈을 해야지. 그거는 기자 윤리에도 맞는 일이고 민주진보 진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인 거예요. 어떤 놈이 그 얘기를 했는지 까줘야 이 논란이 정리가 되잖아. 그런데 무슨 취재원하고 약속했다고 이런 작전 세력, 검사를 비호를 합니까? 검사를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받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 말을 지금 장현진 방송도 한 3, 4천 명이 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개장수 방송, 시사타파 이종원이 방송도 하루에 뭐 5천 명 이상 봐. 예, 그 쟤네들이 매일 한 10,000명 가까이 모아놓고 저런 가짜뉴스를 매일 퍼뜨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이 한번 이렇게 던지면 그 밑에 하청 유튜버들이 이렇게 계속 여론몰이를 해.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김어준이 먹잇감을 탁 던져줘. 그럼 밑에 하청들이 있잖아? 거기 뭐 박시영, 새날, 뭐 많아요. 뭐 조부쇼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청들이 저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을 해. 그리고 장용진 같은 채널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돼. 몰라요, 사람들이 아예. 민주당에서 몰라, 지금. 응? 그 이런 채널들이 지금 한두 가지냐고. 한두 개냐고. 그 사이버 레카 그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 뭐 조회수가 몇십만씩 나오는 정인여 같은 채널들 있잖아요. 이건 조회수가 몇십만씩 나와요. 김어준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작전 세력이 수직 계열화돼 있어요. 여기야말로 리박스쿨이에요.
털보스쿨이야. 정점에 김어준이 있고 그 밑에 조불쇼, 뭐 박시영,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뭐 정익렬할지 어날발할지 이런 사이버 레카들, 얘네들이 다 김어준이 먹잇감 던져주면 그거 받아 써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공할 만한 속도로 가짜뉴스가 퍼져나가는 거야.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걸 모르고 정부에서도 이걸 몰라요.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데, 일망타진을. 이래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를 흔들고, 이거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는 리박스쿨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 리박스쿨에서 어디 가가지고 댓글이나 몇 개 쓰고 이런 거지. 하루에 20만 명, 뭐 100만 명, 150만 명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김어준 방송이 150만 명을 보면은 그 밑에 하청 방송까지 하면은 몇백만 명이 보는 거예요. 몇백만 명이. 매일 이런 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작은 가짜뉴스는 크게 논란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가짜뉴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얘네들 그동안 가짜뉴스 퍼뜨린 거 가지고, 예, 이걸 제가 한 방송을 하면은 한 달 동안은 방송을 해야 돼. 한 달 동안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또 내일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오늘 아무튼 감사합니다. 8천의 맛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는 뭐 빅스피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8천이면은 이제 진짜 빅스피커 아닌가? 아, 어깨가 갑자기 막 이렇게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아, 막 건방져지고 싶고 막 그러네. 싸가지가 없어지고 싶고 막, 국회의원들 불러다가 막 줄 세우고 싶고 막 그러네. 아니, 이 정도 시청률이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예? 거기 그 문안 인사도 하고, 예? 아련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빅스피커면? 아, 막 갑자기 건방져지고 싶다. 그죠? 막 공천도 하고 싶다, 나. 이번 지방선거 뭐 시의원, 구의원 막, 기초단체장 막 내가 다 공천하고 싶다, 막. 나 빅스피커 되니까 막 겸손이 안 되는구나. 응? 내가 몰랐네. 이게 어려운 거구나. 농담이고요. 저는 끝까지 8천이 아니라 8만이 돼도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언제나 겸손한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